좀 달려보자. 너 영업 못하게 해줄게. 제목부터 뭔가 확 오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으로 척척 다가온 저 남성. 난간에 있던 음료수를 바로 팍! 아하, 얼음과 음료가 바닥에 와르르르르르르 빈컵만 저렇게 뒹구르르 구르고요. 매장 안쪽에서 봤더니 카운터에도 여기저기 음료수 튀고 얼음도 저렇게 후두두두두두. 자, 그러든가 말든가 남성은 자기 옷 묻은 거 훌훌 털어내고 있는데요. 이거 딱 봐도 갑질 진상 손님 느낌 스멜스멜. 네, 어제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남성들 무리가 음료를 주문했는데 그중 한 남성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면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상대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갑자기 안 마신다고 하더니 끊임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말리기는커녕 남성을 두둔했는데요. 이 항의하는 제보자를 신체 접촉까지 하면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급기야 남성은 본인이 시설공단 직원이라면서 영업을 못하게 해줄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음료를 던졌습니다. 어허. 제보자와 직원이 음료에 맞아 젖었고요. 매장도 오염이 돼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시설공단 직원이 맞냐고 묻자 남성이 의정부시 시청 직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의정부 시청 직원이요? 시청 공무원이 지방세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 업주에게 저짓을 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시청 직원이 아니라요,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시설공단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당연히 아닌 겁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이라고 하면 이 제보자 하신 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무섭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게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도시공사 측에서 알고 어쨌든 상급자 그리고 일행 그리고 주범까지 같이 와서 사과는 했다라고 하는데 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뻔한 징계는 안 한답니까? 그 얘기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보자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과받고 끝날 일이냐. 이런 당연하죠. 데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다음 이어가죠. 토마토와 배송된 그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빨갛고 탐스러운 방울토마토 그 사이에 까만 잎사귀 같은 게 두둥. 살랑살랑 움직이는 두 더듬이와 가느다란 다리들. 바로 그것은 바퀴벌레. 방울토마토를 시켰더니 바퀴벌레가 1+1으로 딱. 자, 귀뚜라미만 됐어도 이거 유기농 인증이다 하겠는데 생긴 건 비슷해도 그게 바퀴면 이거 얘기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네, 지난 5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브랜드에서 방울토마토를 사는데요. 그런데 용기에서 3cm는 넘어 보이는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발견한 겁니다. 봉지로 밀봉을 하고 수거를 요청하는 문의를 새벽 2시에 남겼습니다. 새벽 3시쯤에 2차례, 또 오전에 한 차례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보자가 늦은 시간이어서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점심 무렵에 배송기사가 이 방울토마토와 바퀴벌레를 수거해 갔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때도 바퀴벌레가 잠시 탈출했을 정도로 활동적이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는 쇼핑몰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이 상담원이 매뉴얼대로 좀 읽기 급급한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무슨 고객센터가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요. 아무튼 박 변호사님, 그렇게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연락이 왔다고요. 이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 이 상담에 불만족한다는 내용하고 답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직접 연락을 시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보상 절차나 뭐 보상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후기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에도 바퀴벌레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미사일 배송 거기? 자주 이제 바퀴벌레가 조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쇼핑몰 식품 주문하지 않고 있다 말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해서 이 노력하겠다는 말이 결국 노력하지 않고 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충격받으셔가지고 말을 못 잇고 계세요. 바퀴벌레 말도 안 되죠. 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줌마 출입 금지. 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 한눈에 봐도 쏙 들어오는 7글자. 아줌마 출입 금지. 심지어 검은색도 아닌 빨간색 글씨. 노키즈존에 이은 노 아줌마존.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합니다. 자, 아줌마와 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구별법까지 저렇게 7개 항목으로 8개네. 8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네. 박 변호사님. 일단 그런 예. 얘기들이 있어요. 뭐 나이 떠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또 어딜 가든 욕 먹는데 욕 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또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릴 때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등등 8가지를 하면서 저 타이틀을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붙였거든요. 노키즈존도 있고 뭐 노시니어존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예.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상대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예. 저는 굳이 저걸 아줌마라고 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아줌마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공중 화장실 변기에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국 아줌마 여자 구별법 이래가 아줌마 출입 금지 요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만 좀 진상 고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런 어떤 내용들을 좀 적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네. 아니, 저 내용 아저씨도 똑같은 거죠. 나이더나 공짜 좋아하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둘이 커피숍 와서 한 잔 시키고 2잔 달라 그러는 거 아저씨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워하지 않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뭐 아줌마만 하나요? 저는 아줌마면서 여자인데.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저 아저씨도 다 똑같아요. 자, 저희가 아무튼 이 헬스장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헬스장 또 측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도비도 배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물을 틀어놓고 수다를 떨거나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샤워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비꼬면서 하는데 아이고야. 참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붙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가죠. 자전거 도둑 잡고 보니 점점점. 자, 그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했던 그 전주의 초딩 3학년짜리 초딩 그 일로 결국 10일간의 출석 정지 조치 제 있잖아요. 조치가 내려졌었다는데 저 충격 또 엄청난 사고를 냈습니다. 네, 지난 8일의 저녁에요. 이제 전주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도로에서 저 학생이 또 다른 초등학생의 훔친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가 그 애가 지금 다른 애 자전거 훔쳐서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신고자한테 전해줬고요. 신고자가 그걸 발견을 하고 연락을 한 건데 이 신고하고 나니까 저 초등학교 아이가 또 이 신고하신 분에게도 자기 거라면서 이 엄마가 사주신 거라면서 이 신고자한테도 주먹도 해들고 막 도로로 뛰어들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학생이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한데요.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초등학생이 이 신고자가 보니까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저 초등학교 겁니다. 예, 학생, 3학년짜리가? 예. 저 초등학생이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 신고한 사람이 보니까 뺨에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때렸다라고 아이고야. 얘기를 하고요. 엄마가 때리고 욕설하고 밥도 안 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또 저 초등학교 3학년생이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자전거 훔쳤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조사를 하고 엄마에게 인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뭔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자, 교수님.
아, 네. 저희도 이제 저번에 이 아이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예. 환경의 힘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나 이 아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훈육이 필요하면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지금 이 아이의 정서 뭐 치료랑 훈육이나 이런 것도 급하지만 지금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도 이 영상을 보고 다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에 관련된 사람들이 올까봐 엄마도 오고 막 이러니까 전북 교육감이 반에 이제 걱정돼서 왔는데 예. 걔 아빠 아니냐고 그러면서 애들이 아이고야.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봐 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해당 초등생 학급 학생 심리 치유를 위해서 다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또 선생님들은 또 너무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등 좀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반찬 투정의 기준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자, 우선 사연자 남편이 사연자입니다. 1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한테서 아이고 하면서 막 꾸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반픽 극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레디 액션! 당신 어? 반찬 투정 좀 그만해. 뭐라고? 뭔 소리야? 나 지금 완전 잘 먹고 있는데 참네. 진짜 보자 하니까 짜증나. 햄 반찬 해주면 밥을 엄청 잘 먹고 음흠. 나물 반찬 같은 거 해주면 깨작깨작거리고 아이고. 당신 며칠째 지금 계속 그래? 오늘도 봐. 오늘도 시금치 나물 해주니까 좀 끄적끄적하고 안 먹고 있잖아. 아,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고? 나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당신 주는 반찬 나 하나도 불만 없다. 나 나물 너무 좋아한다. 잉? 불만이 없으면 내가 해주는 건 뭐든지 다 잘 먹어야지. 왜 기껏 챙겨주니까 이런 나물 반찬은 끼적끼적 안 먹는 거야? 아니 살 봐라. 여름 되니까 살 좀 빼려고 조금 조절하는 거 아이가? 그게 잘못이가? 끼시네. 살을 빼기는 어디?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시금치 나물은 잘만 먹었잖아? 정말 와이프 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야겠어? 엄마 시금치 살 안 찐다고. 아,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뭐 연기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요. 자, 사연자 남편 동그라미.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 X네요. 아, 좋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문제 달려보죠. 없어 보이거든 저는. 제가 이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항상 똑같이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 진짜. 아무 불만 없을 겁니다. 그냥 행동 자체가 그런 거지. 그냥 햄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런 스타일 같거든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 예. 판단은.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자 남편분이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설명이 좀 단촐해서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메일을 안 보셔서 그래서 답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빈약하지만 살을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반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군소리 안 하고 먹습니다. 저도. 하지만 보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도 저거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투정 안 했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서 잘 먹었잖아요. 그럼 밥 양이 좀 적게 먹을 때면 남편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반찬도 아닌데 이참에 좀 덜 먹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보세요. 좀 빼야지. 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기회로 빼겠다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 예, 좀 빼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남편은 시도를 하는 거죠.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이 사연자 남편분이 그 교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룹 SOS의 광팬이셨답니다. 그래서 상희 누나 화이팅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도리어 나물 같은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 거지.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무슨 햄 반찬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먹어요. 그럼 핑계지 그냥 햄을 먹고 싶은 거고 그게 맛있겠죠. 그리고 저도 또 아들만 키워보고 이러면 우리 아들도 보면 맛있는 햄, 뭐 소세지 이런 것만 먹고 이제 야채, 과일 이런 거는 확실히 안 먹는 걸 보면 좀 다이어트를 해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 남편은 보니까 소세지, 햄 이런 거 먹은 거지요.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편식한 거지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치키뱅뱅님 주는 대로 드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상국님 밥을 굶기시면 정신 차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미훈님 뭐든 맛있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